분이 작가 선생님, 또 계신 분이 작곡가 선생님, 안무 감독님, 그리고 이승현 배우님, 유성재 배우님, 박규현 배우님, 양지원 배우님 이렇게 8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사진 많이 찍으시네요. 사진 찍는 게 참 좋죠. 이렇게 마이크를 드릴게요. 먼저 제가 저는 연출을 맡은 김기라고 합니다. 저희 작품이 예술과 과학,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삶의 근간은 예술과 과학 아닐까요? 예술을 대표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과학을 대표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두 사람의 그 천재적 지식인의 그 일정한 여정이 이 작품의 그 줄기거든요. 저희 작품은 일상의 어떤 삶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심정을 모티브로 해서 그 모티브의 그 세계가 이 작품의 이야기의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가는 작품에 있어서 외형적인 어떤 그 고민보다는 내면적인 고뇌 쪽에 작품의 어떤 이미지를 많이 포함시켜서 작품이 좀 만들기가 이렇게 만만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저 나름대로는 그런 쪽에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저희가 보면서 두 가지 연출적인 관전 포인트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절대절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 명제보다 더 큰 게 있을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로 이 작품을 바라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랄까 기득권이랄까요? 아니면 그렇게 진리로서 통용되어져 있는 그 현실을 어떤 사람이, 나약한 한 개인이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 이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을 이 작품 속에서 제가 작가 선생님이 주신 거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예. 다음 제가 옆에 계신 우리 작가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소개.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할까요? 네. 진행해드릴까요? 창작진 선생님들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고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저는 네. 뮤지컬 최후 진술 작곡을 맡은 박정아입니다. 인사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질문을 받고, 네. 그럼 질문 일단 질문을 받고, 네. 일단 준비해주신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분도 좋고, 관객 기자분도 좋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네. 관객분들께서 질문해주신 건데, 첫 번째가 모든 분들께 드린 질문인데, 최후 진술 첫 공연, 그러니까 배우님들은 본인의 첫 캐스트 공연 날에 잠들기 전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어떤 기분이셨는지 창작진 분들께 그리고 배우님들께 모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공 전날 밤에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12월 9일 새벽에, 12월 10일 새벽에. 네. 작곡가 선생님이 답변 잠깐 해주세요. 네, 이승현 배우님께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가사와 대사는 보더라 달달달달달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런스루를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진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그러면 네? 같은 첫 공연을 올리셨던 유성재 배우님께서는 어떤 생각하셨는지. 저도 물론 작품 생각도 저는 일단은 제가 무대에 복귀한 게 3년 만에 복귀여서 사실 이 무대를 다시 올라와서 제가 많이 쉬었었는데 올라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서고 싶었던 곳이 무대여서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그 긴장감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요. 하지만 잠은 안 왔고요. 행복함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 형님들보다 지원이랑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공연이 올라가서 전날 밤에 그냥 그 다음날 공연을 상상하면서 좀 커튼콜이 끝났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항상 첫 공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성재형님이 첫 공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무슨 소리야? 저 말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저 첫 공을 안 해본 게 처음이어서 어떤 기분일까 좀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형도 잘할 수 있게 기도하고 잔 것 같아요. 네. 전쪽 공 때요? 양지원 배우님 첫 공연 전날 밤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도 그렇죠. 뭐 그냥 저도 머릿속으로 런 돌고 그냥 그랬습니다. 네. 네. 떨렸어요. 네. 제가 무대 뒤에서 지켜봤던 창작진 분들과 배우님들의 모습은 그냥 다 첫 공연이 무사히 끝나기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전 없이 연습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고, 네,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제 질문이 끝났는데 혹시 작곡가님께서 답변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네, 생각나신 말씀해 주세요. 혹시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 마이크가 전달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인데요. 이게 주인공이 사실은 최우진술이니까 갈릴레이에만 집중을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관객에 계신 분들에게는 안전 위험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아니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질문 다시 하면요. 그 갈릴레이의 내용만 집중한다거나 섹스피어의 내용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두 인물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창작진 중에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 이유요? 네, 두 개를 굳이 섞으신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이 원래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갈릴레오가 주인공은 맞고요. 근데 갈릴레오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 최후 진술 전문이 지금 다 남아 있고 그 종교 재판의 내용까지 다 싹 다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굉장히 자료가 많거든요. 근데 태어난 해가 1564예요. 저는 1564 그럼 셰익스피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되게 떼어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갈릴레오의 첫 프로필의 1564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오고 어떤 부분이 빠지고 그거는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오픈해놓고 자료를 보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래가 들리는 부분이 이제 들어와요. 노래가 들리는 부분이 내용으로 들어오고 노래가 들리지 않는 부분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셰익스피어랑은 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되게 노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아마 셰익스피어가 같이 그 두 명의 주인공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작가 선생님께서 왜 갈릴레오와 셰익스피어 같이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얼마든지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이어받아서 질문 한번 더 드려볼까요? 배우님들께 질문을 한번 더 드려 좋을 것 같아요. 공연 시작하고 나서 제일 힘든 장면이 어디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항상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이라 항상 더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불렀는데 5번 노래 내가 죽는다라는 노래가 내가 죽는 걸 받아들이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물론 연기지만 그래도 그게 잘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얘기하면 이 막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너는 언제까지 살고 싶니? 물어보면 자기는 60전에 죽을 거래요. 한 반 이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60대를 보시면 굉장히 젊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신뢰되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더 얘기를 해봐요. 죽는 거는 네 미래에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건 항상 현재에 죽는다. 네가 100살이건 80살이건 40살이건 죽는 건 항상 현재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이렇게 막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오래 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죽음은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게 맞는데 그걸 내가 연기해야 하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든 장면이라기보다 이제 극 중에 이제 저희가 주로 맡은 캐릭터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멀티로 소화하다 보니까 처음에 연습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그 각각의 캐릭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다르게 보일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뭐 연기적인 뭐 말투나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노래를 할 때도 음색적으로 또 어떻게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안무가 들어가는 장면들이 참 힘든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극 중에서 갈릴레오로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갈릴레오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극 중에서 이제 박규원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프레디 노래 끝나고 제가 또 프레디 노래를 불러야 된다던가 그리고 그 아무 말 끝나고 아무 말 중간에 정말 아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좀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로서 무대에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중간에 자아가 들어오는 순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성재형이랑 비슷한데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윌리엄,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존 밀턴. 프레디, 존 밀턴. 윌리엄 이렇게 이어질 때 윌리엄이 두 명이 윌리엄이에요. 그쪽 말고요. 예, 그쪽 말고 4번인가요? 3번인가요? 아, 네. 예, 3번 곡부터 이렇게 프레디 쭉 이어질 때 사실 굉장히 바빠요 그때가. 그래서 무대 뒤에서 막 헐레벌떡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그때입니다. 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그쵸? 맞아요. 유성재 배우님하고 양지원 맞습니다. 배우님은 인물 전환이 많아서 되게 관객분들 앞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노력하시거든요. 동선을 다 체크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 안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안무 감독님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있는 질문 중에서 안무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안무를 잘 소화하는 배우님은 어떤 분 같으신지. 네. 두 분만. 상위 두 분만. 3, 4위는 좀 한 명만 할까요? 제일 잘하시는 분. 네, 두 분만. 한 분만. 딱 한 분만. 감히 한 분을 뽑기가 어려운데 그럼 제일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상처받아요. 잘한 분만. 정말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보시기에는 정말로. 저는 이제 안무로 왔지만 사실 움직임을 배우들이 움직이기에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과 함께 안무 시간을 통해서 춤을 추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냥 한 분을 뽑기보다는 우리 윌리엄 페어들 있죠. 교원 배우하고 성재 선배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지원 배우님 죄송해요. 긴장하셨어요. 네, 지원 배우님하고 성재 선배님하고 정말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도 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또 이제 우리 2월 막공까지 보시면 점점 늘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무 감독님의 좋은 답변 들어봤습니다. 또 제가 연속해서 질문을 2번 드렸는데 관객분들 또 기자분들의 질문 듣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힘들었던 장면 질문하셨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나 애착이 가거나 아니면 관객들이 이렇게 제일 이렇게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들이 있으시면 배우님들, 연출님들, 제작님들 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분들께서 가장 감명을 받았으면 좋겠는 장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제 생각엔 연출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출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작품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저희 작품이 그 외형적 물리적 사건 위주의 그 느낌보다는 이 갈릴레오의 내면의 스스로가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그걸 부정하면서 오는 그 사이의 갈등을 이 사람이 고뇌하는 그 이미지가 이 작품의 그 줄거리의 토대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승현 배우가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왔을 때 그 단면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거리감 없이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관객들이 내 이야기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했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얼마만큼 관객들과 교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래도 저희가 갈릴레오 하면은 사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넘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윌리엄과 함께하는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살짝 마이크를 넘길까요? 네.
저도 그 노래가 뭐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좋은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데 그 노래가 제일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앞에 갈등과 그 뭐 고민과 막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의 해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의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게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죽을 때 성장을 마치고 그 뭐야 이 죽음의 무거움과 그 막 속세에 많이 그런 막 그런 이해관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한달까?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그 시원함이 있어서 23번이 제일 애착이 가고 관객분들도 거기서 많은 그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배우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넘버가 23번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넘버인데요. 이 노래를 쓸 때 그 무대에서는 이제 배우분들이 정말 그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어떤 가졌던 어떤 느낌에 대한 카타르시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곡을 했었고 관객분들도 그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갈릴레오 분들이 23번 넘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갈릴레오 그 첫 노래가 최우진술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부터 시작해서 그 주요한 갈릴리 그 넘버들이 사실 다 리프라이즈가 돼서 그 23번 노래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갈릴레오들은 그 마지막 넘버들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물론 마지막 곡도 좋은데요. 지원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제일 제가 배우를 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무대에서 노는 거거든요. 관객과 함께 노는 거. 프레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디가 요즘에는 제가 물론 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따라해 주시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나요? 이게 네. 막 이런 게 독감에 걸려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장면 하고 나면 물론 하고 나서는 낫는 게 아니라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장면 할 땐 저도 힘든 걸 모르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그 공연을 보시면 제가 비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장면에서 함께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지원 배우님도 정말 좋아요. 네. 저는 넘버가 다 좋아서요. 다 좋고요. 저도 근데 성재랑 똑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는 무대에서 되게 못 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애증의 곡이 그 강아지와 고양이와 그 장미꽃의 정체 그 노래가 18번. 굉장히 그 애증의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애착도 많이 가고 또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힘들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지금 유성재 배우님과 양지원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그 프레디가 나오는 장면이 오늘 시연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극 중에서 가장 재밌고 또 관객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넘버이고 그래서 꼭 주변 분들께 그 장면 보기 위해 와달라고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장면 시연 못해서 아쉬운데 네. 질문을 답변 들어봤는데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혹시 없으시면은 잠시만요. 좀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엔 작곡가님께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곡가님께서 잠시만요. 작곡하면서 조금 힘에 부쳤거나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지 또 에피소드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가장 힘든 넘버는 프레디들 넘버였고요. 역시 프레디들이 가장 좋아하는 7번과 그 강아지 고양이 라는 노래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면서 맥주를 많이 마셨던 기억이 사고가 자꾸 네.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네. 썼는데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네. 네, 쓴 보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시너지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곡에서 관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 재미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작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객분들께, 기자님들께. 작가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극을 보면 9번 넘버라든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가사가 많이 들어있는데 혹시 작가님의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또 궁금하고, 또 작가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나 공감하시는 가사가 있다면 몇 번의 어떤 가사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경험의 기반은 잘 모르겠고요. 그게 나중에 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경험에 기반한 건지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된 건지 나중에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존재 자체에 기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 뭘 질문이죠?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공감보다는 동일 씨가 좀 맞는 것 같고 제가 썼기 때문에 동일 씨가 많이 됐던 노래는 그거 뭐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제목이 뭐죠? 망원경이 있는 방하고 시인의 시간? 그거 두 개가 아마 좀 심하게 동일 씨가 되지 않았었을까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배우님들께서 부르시면서 가장 스스로 캐릭터에 동화되는 넘버가 있었다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23번? 뭐 최우진술? 그런 곡들일까요? 네.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되는 넘버가 있으시다면 좋아하는 넘버와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게. 저는 그 첫 번째 넘버가 최우진술의 최우진술이라는 곡이 오늘 장면 시연했던 오늘 첫 번째로 했어요. 네, 그게 할 때마다 늘 굉장히 억울해요. 이게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화가 나서 너무 제가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드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넘버가 가장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박경현 배우님께서 항상 열연하시면서 렌즈를 가끔 끼고 하시는데 렌즈가 빠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혼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다루시죠. 건조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또 아무래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거는 네. 제일 자립이 되고자 하는 거는 시인의 시간. 시인의 시간 오늘 했었던 시인의 시간이라는 게 제가 사실 이제 3년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게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가르치면서 네. 있었던 시간이 많았고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었는데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직업이 저의 열정을 어떻게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막상 이제 무대에 다시 새롭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시인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갈릴레이의 열정을 보고 윌리엄의 자신의 열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무대에 다시 복귀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무대가 너무 좋았었지, 그리고 내가 배우 유성재로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지라는 발견하는 기간이 저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부르면서 제일 애착이 가는 게 그 시인의 시간이라는 곡이 저한테 가장 애착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동화됐다는 말이 제일 감정이입이 잘 되죠. 네. 항상 애써서 연기를 해야 말 이상한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냥 제일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망원경이 있는 방이 제일 행복해요, 부를 때. 그게 제일 갈릴레오가 행복한 노래가 그거밖에 없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되는데 뭐 안녕 내 사랑 이런 것도 있죠. 그 망원경이 있는 방이 제일 부를 때 편하고 행복하고 다른 노래들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서 불러야 되는 거라 질문의 대답이 맞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승현이 형 말씀에 굉장히 동의해요. 저도 사실 그 하루하루 그러니까 매번 무대 쓸 때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아직 뭐가 그렇게 크게 동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번 열심히 동화하려고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아무튼 그 캐릭터에 빠지기 위해 그 캐릭터를 입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우님들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저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들으면 질의응답은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실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위로 올려주시면 한번 입술 밑에 잠시 대보시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네. 그 갈릴레오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 존 밀턴이라던가 조르다노 브루노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 나온 인물들을 선택한 이유요? 네. 브루노는 갈릴레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 인물이기 때문에 빼기가 어렵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노래가 들리는 인물들 노래가 이렇게 잡히는 인물들이 주로 들어왔고요. 사실은 그 노래 중에 논리적인 노래가 있는데 아무 말이라고 아니 그 부제가 논리적인 노래예요. 근데 대본에 논리적인 노래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논리적인 노래도 사실은 거기에 사람 이름은 안 들어있는데 그게 실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무슨 수도사, 무슨 수학자 이런 사람들 다 한 그 동시대 사람들이 그 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랑 그 책으로 서로 내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근데 훨씬 더 길었었는데 이제 좀 잘라냈죠. 그래서 하여튼 들어온 인물들은 그 노래가 잡히는 인물들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마이크 드립니다. 아니요, 크게 그냥 말할게요.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르다노 브루노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갈릴레오 셰익스피어는 솔직히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나오는 다른 여러 인물들의 경우에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없으면 특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그 인물을 모르거나 자세히 알지 못할 경우에 공연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연을 보다가 쟤는 누구지 하고 화가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해소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화가 나셨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단 좀 더 이해가 되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인물들을 저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햄릿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몰라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알면 그 코페르니쿠스 정도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제 이 정도 되고 뭐 프톨레마이오스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들어본 정도. 그리고 브루노는 아마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그 종교 재판 뭐 이 정도 종교 재판을 받았던 거. 밀턴의 신라권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필독서 100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밀턴의 신라권 이거 대충 들어는 본 인물
좀 그 정도? 근데 그냥 여기서 나오는 정도만 제 생각은 가지고 그냥 이 극 자체를 이해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라서 얘기는 사실 갈릴레오 죽기 전에 이렇게 훅 지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죽음에 임박하여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 그 비인과적인 동시성의 어떤 그런 세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몰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알면은 뭐 좀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정도였었어요. 네, 작가 선생님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 네, 작곡가 선생님도. 네. 그 처음에 작가님한테 대본을 받아서 보고 나서 사실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관객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음악화 작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그 나오는 장면마다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그냥 느낌을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쓰면서 그냥 느꼈던 거는 브루노도 중요하고 밀턴도 중요하고 뭐 다 프톨레마이오스도 모두 다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이 작품을 쓰면서 그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같이 작업을 하는 어떤 그 동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승현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삶이 지나가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분명히 이제 그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전체 이제 작품에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느끼시면 좀 더 작품을 보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2인극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배우분들은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 6명, 8명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도 연습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을 다 즐겁게 본인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소화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작곡가 선생님과 작가 선생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모든 분들께 하나 간단한 질문만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맞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뮤지컬 최우진술이 스스로에게 혹은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으면 좋으시겠는지 짧게만 답변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양지원 배우님부터 연출 선생님까지 아무래도 연출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뭐 배우님들 중에 다른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저도 할게요. 네네네. 네, 저는 최우진술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이상의 것에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천국은 어떻게 하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보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최우진술이 누군가에게 첫사랑처럼 기억이 되는 작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작품은 2월 25일이면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도 참 그런 좋은 작품, 되게 행복했던 작품이 있었네라는 기억이 뭐 10년, 100년 이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계속 꾸고 자신의 열정을 계속 불살라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나쁜 배우라서 그러겠지만 점점 수동적이 되는데 최우진술에서는
제가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그런 작품으로 저에게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내가 죽는다라는 노래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참 재밌게 요새 친구 동생이 죽고 또 친한 형의 동생이 뇌종양을 받고 그 주위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거운 얘기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하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말이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예. 행복한 공연이니까 많이 보러오세요. 네, 저한테 최후 진술은 처음에 이제 2인극이라고 했을 때 저는 2인극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선했었고 궁금하기도 했었고 연출 선생님하고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면서 창작을 만들다 보면 소통이 정말 필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모든 배우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고 배우들이 움직이기 편하게 조금 더 도와주고 싶었고 2인극이니까 하루 계속 위에 있잖아요, 무대 위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작업을 할 때에도 이 최후 진술 작업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모든 작품이 각별하시겠지만 일단 최후 진술 할 때 정말 네 분 다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다음에 김은기 연출님하고 이준 작가님이랑 사실 오랜만에 한 작품이라서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작품 만드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고요. 무대에 올리고 나서 관객분들도 같이 느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노래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노래들이 남을 것 같고요. 사실 각 노래 하나하나가 다 씬이거든요. 그래서 각 노래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십사 하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네, 최대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공연을 올려놓고 저 무대 뒤에서 이렇게 공연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건 이제 항해를 떠났으니까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게 있다면 근데 이 작품에 참가하는 작가, 작곡가, 안무 그리고 기타 스태프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분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내 배우를 만나고 있어요. 저 내 배우가 뮤지컬 이 부분에 있어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필링을 담아서 그 필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음악적 퀄리티가 완벽한 사람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 배우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창작이라고 하는 게 신작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행복했다고 표현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말의 행복이지 그 뒤에는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주신 창작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한테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들이 꼭 배우분들에게 또는 그 외 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런 느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의자를 정리하고 포토타임 마치고 프레스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